이간의 고영수입니다. 공정진흥화의 필요성을 갖는 점, 굉장히 재미가 별로 없는 내용인데 한 가지 한번 제가 좀 질문을 통해서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4차 산업혁명이 우리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라고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너무 광범위하고 어떻게 보면 좀 오픈된 질문인데 4차 산업혁명이 과연 우리들한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사실 이 질문에는 약간 모순이 있습니다. 어떤 모순이 있냐면 4차 산업혁명이 우리한테 해서 우리가 예전에는, 그러니까 1차 옛날에는 우리라는 게 나, 회사, 국가 뭐 이렇게 좀 그런 거였다면 이 4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는 그런 차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 울산에 있는 어떤 기업체 가보면 우리가 잘 되는 게 나라가 잘 되고 나라가 잘 되는 것이 우리가 잘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큰 한말이 있었던 게 기억나는데 과연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 잘 이루어지면 한국에서 그런 게 막 활발히 되면 나의 먹거리나 과연 우리 회사의 먹거리나 그런 것들이 이익이 일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아마 이 발표가 다 끝나게 되면 일부 힌트를 좀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중에 한 번 더 제가 그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처음 슬라이드에서는 그 설비의 기획과 보존에 대해서 더 진흥화된 더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미 충분히 진흥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진흥화된 스마트 공장을 고민해야 하는 요소, 외부 요소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결과 과제 첫 번째부터 쫙 들어갔습니다. 일단 기업 외부 요소에서는 일단 스마트 팩토리 표준의 높은 성숙도를 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오토메이션 ML 같이 데이터 교환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 E-클래스 같이 어떤 표준 정보에 대한 어떤 정의라든가 아니면은 뭐 아이오링크라든가 오피시웨이 같은 표준들이 굉장히 성숙도가 많이 높았습니다. 벌써 7, 8년 이상이 넘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그 표준 간에 서로 끝에 발전되는 과정에서 끝에 가서 매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서로 통합이 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걸 뭘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자꾸만 이제 더 많은 양으로 나오고 있죠. 더불어서 이제 가중되는 기술 도입이라는 뜻은 뭐냐면 이전에는 독일이나 선진 몇 개국에서만 사례가 나왔다면 이제는 보시게 되면 인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한국, 일본 업체들이 부분적이지만 또 자꾸만 사례가 나오고 그다음에 첨단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모든 산업혁명은 파괴자란 말은 뭐냐면 우리가 2차 산업혁명이 되고 나서 러다이트 운동이 일어나서 막 기계를 부시고 하는 작업들이 있었는가 하면 포드가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면서 얼마나 3,000개 이상 되는 미국의 기업 자동차 기업들이 다 문 닫듯이 과연 우리가 이 산업혁명의 시대가 이뤄지면 과연 우리의 일자리라든가 우리의 어떤 산업 규모는 더 커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여기에서 기업들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예전에 어떤 우리의 게임은 한국에서 넘버원이었으면 먹고 사는 문제 별로 문제 없었는데 이제 그 게임의 어떤 범위가 한국같이 또는 아시아같이 작은 데가 아니라 글로벌로 더 커져서 거기서 승리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반면에 기업 내부적인 요소에서 봤을 때 보면 특히 이제 장비를 담당하고 있는 장비가 구동되고 있는 그 오전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너무 그 개인의 어떤 그 정보가 독점이 되고 있죠, 사실은. 그 다음에 그 정비의 일반적인 관행이 장비를 납품해 온 사람들, 업체, 협력사들한테 이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름을 멋지게 책임 정비라고 이름을 전하는데 사실은 그냥 전화번호만 몇 개 있으면 그 전화해가지고 장비 쓰면 야 이거 고쳐 여기 좀 수리해주세요. 그 다음에 어디에 고장 날 것인지도 미리 다 하고 도면이 바뀌더라도 파트너들하고 다 지금 훔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존에서는 굉장히 낮은 수준의 정보화가 이루어지고 그러한 정보들이 다 그 현장에 IT화에 녹아있지 않고 다 개인적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다 산만히 쳐져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IT, OT는 주로 이제 뭐 PLC나 DCS 같은 현장에서 있는 정보들을 올려주는 그런 그 시스템이고요. 그다음에 IT 같은 경우는 뭐 ERP라든가 PLM 같은 것들을 저희 의미한다고 하면, 그다음에 OT에서는 그 이쪽에서 광범위하고 깊은 기술 수준이 좀 필요하죠. 스마트 팩토리를 하기 위해서는. 하지만 이제 낮은 수준의 생산 설계 정보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 간 낮은 정보 공유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정보가 너무 굉장히 그 어떤 중앙에 모여서 아니면 또 어플리케이션 간의 그 호환이 굉장히 자유로운 게 아니라 특정한 목적을 향해서 인터페이스를 하지 않으면 정보가 가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편 저희 매니저들, CEO들은 항상 또는 CTO들은 경영진들이 이미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디지털 매니팩처링에 대해서 너무 많이 잘 아시고요. 그 다음에 소셜 미디어 같은 데 가셔가지고 많은 정보를 듣다 보니까 굉장히 높아지셨습니다. 그래서 경영진들이 주요 관심사가 됐고요. 또 구체적인 비전을 요구합니다. 그냥 옛날같이 스마트 팩토리 덩어리로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뭘 할 거냐, 또 그것이 우리한테 어떤 실질적인 도움이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사항이 들어지고요. 반면에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점, 한계점들을 보게 되면 보존 분야의 어떤 정보화 수준이 좀 더 향상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생산 장비하고 IT, OT, 어플리케이션 간의 통합이 더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맞춤형 스마트 팩토리 비전이 좀 필요합니다. 각 기업마다 똑같은 비전을 갖고 뭐 중소기업이나 어떤 산업이나 대기업에 맞춰서 똑같은 비전을 갖기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회사에 맞는 적절한 수준의 스마트 팩토리 비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 앞에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현재 생산 장비의 어떤 생산 정보 수집은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PLC에서 장비의 정보를 쭉 끌고 들어오면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쉽고, DCS에서 정보를 끌고 오면 굉장히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또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뭐 빅데이터를 통해서 뭐 클라우드 엣지를 통해서 하루에 뭐 3TB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 정보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그게 어떠한 것을 우리 업무에 개선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그 직관은 없기에는 아직은 저희가 낮아 보입니다. 또한 그런 반면에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어떤 장비의 어떤 생산 설계 정보, 생산 정보들을 IT, OT 및 디지털 팩토리의 어떤 어플리케이션들과 부드럽게 통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황과 추진 상황을 보게 되면, 현황으로 봤을 때는 분야별로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일단 PLM이나 이런 쪽의 분야, 장비의 어떤 분야를 보게 되면 기부 쪽은 많이 정보화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3D로 다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투자는 충분히 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거를 장비를 운영하시는 분이 정보를 다 가지고 와서 그거를 뭐 아까 말씀드린 전 시간에 본 VR이라든가 이런 쪽에 활용하느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투자가 일어나고 있고요. 이 분야는 크게 어려움 없이 투자가 조금만 더 사용되면 잘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전기 설계, 전장 부분은 아직 투자가 좀 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현재 투자할 계획도 크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그 다음에 반면에 우리가 메인터넌스에 대한 부분은 아까 전 시간에 만든 예지나 이런 쪽으로 기부 쪽이 되겠죠. 장비가 흔들리거나 막 그런 큰 크리티컬한 이슈라면 일반적인 보정 같은 경우죠. 뭐 센서라든가 모터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도가 높게, 긴급성 높게 좀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 장비를 운영하시는 오퍼레이션 파트에서 PLM을 운영하는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뭐 국내 아주 유수한 현대차라든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현장에서 PLM을 쓰거나 데이터를 관리하거나 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향후에도 투자가 좀 많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반면에 OT나 IT 쪽은 아무래도 이쪽이 투자가 안 되면 생산 자체가 굉장히 크리티컬하기 때문에 계속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좀 더 많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생산 정보 수집은 활발하고요. 그 다음에 정보 활용은 약간 낮습니다. 하지만 설계 정보 같은 경우 수준이 좀 낮고, 아직도 그 어플리케이션이 설계 정보들을 이용한 어플리케이션이 많지 않고요. 그래서 이것을 또 통합할 수 없고요. 설계 정보와
이 생산 정보를 통합하기가 아주 요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디지털 팩토리 추진 방향은 일단 생산 장비 안에 생산 정보, 이를테면은 모터가 지금 돌아가고 있고, 얼마나 돌아가고 있고, 센서가 어떻게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온도가 어떻게 들어가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생산 정보, 실시간 정보와 그것을 어떻게 설계했다고 하는 설계 정보가 서로 링크를 시킨 다음에 각종 회사의 회사가 갖고 있는 앱들이 있습니다. IoT의 어플리케이션들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라든가 매니지먼트 툴들, 이를테면 뭐 ERP라든가 뭐 MES라든가 이런 툴들이 잘 네트워킹을 해서 이 정보들을 디지털 팩토리로 가기 위해서 모델링하고 시뮬레이션 서비스로 옮겨주는 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디지털 팩토리로 가는 좀 선행길이 아닌가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생각하는 주장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 리스트라고 하는 그 업체에서 공기원에서 제안했던 내용인데요. 이걸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이쪽을 먼저 설명드렸습니다. 이 색깔 중에서 이쪽이 현장, 실제 공장을 의미하는 거가 되고요. 이쪽은 일단 OT라고 해서 오퍼레이션 테크놀로지가 되겠죠. 그래서 뭐 우리가 말하는 PLC, 뭐 DCS 같은 것을 통해서 물론 그 정보를 다 네트워크로 펀칭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 살색이라고 할까요? 살색 같은 경우는 일단 IT 쪽이죠. 전통적인 뭐 ERP라든가 뭐 PLM이라든가 MES의 되는 넥스트 버전의 MES라든가 뭐 이런 쪽에, 그 다음에 CRM 이런 전통적인 IT 시스템이 쫙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그림에는 디지털 팩토리 크게 나와있지만 향후에 뭐 한 5년, 10년 지나고 나면 이것도 요 SCM이나 이런 거와 비슷한 수준의 작은 하나의 모듈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전체적인 그림 자체를 디지털 팩토리와 현장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하다 보니 그림을 좀 크게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쪽을 보시게 되면은 동그라미로 된 것이 주로 서비스를 표시하게 되어 있고요. 각 하나의 어플리케이션마다 이것은 어디에 해당된다, 어느 분야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부분이 되어 있고 네모로 표시된 것은 어플리케이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PLM은 데이터베이스, 날리지 베이스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엔터프라이즈 서비스에 대한 이렇게 수록되어 있으며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이고 더불어서 데이터 모델링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러한 어플리케이션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합니다. 각각의 그 어플리케이션별로 서비스와 그 영역을 좀 정의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 부분은 이제 매니팩처링 서비스 버스라고 하는 부분의 네트워킹에 대해서 각종 네트워킹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면 현장 생산에 대한 정보들은 지금까지 주로 PLC나 DCS, 뭐 화학 플랜트 같은 경우는 뭐 DCS로 많이 나갔고 일반 공장에서는 일반 생산 공장에서는 이제 PLC로 많이 정보가 나갔는데 이런 쪽으로 많이 나갔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많이 얘기하다 또 요즘은 또 엣지 컴퓨팅이라고 해가지고 현장에서 바로 정보를 1차적으로 들고 와서 거기에서 가공한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스마트 어셋이라는 게 여기 현장에 내려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원래 레벨이 내려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요즘 아이오리크라고 하든가 또 기타 뭐 미쯔비시라는 이렇게 좀 부르고 있는데 그런 장비들이 현장에 파트인데 자기가 인터넷에 연결되고 있고 자기 정보를 보내주고 또 서버나 어플리케이션 다른 정보를 자기가 세팅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들이 많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각각의 현장에 내려와 있고요.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뭐 웹서버라든가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정보들을 옛날에 단순하게 통로가 PLC나 DCS를 통해 나갔던 것들을 여러 통로를 통해서 각종 앱들이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러한 컨셉을 설명을 드리고 나서 저희가 PDI 시스템에 대한 저희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PDI 시스템은 뭐 직관적입니다. 파트를 도면과 통합을 시키지 않는 겁니다. 파트를 도면과 통합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파트는 이제 파트와 이제 디바이스, 그러니까 파트가 이렇게 모이는 디바이스가 되면 그런가. 도면이라는 것은 이제
일반적인 뭐 PDF 도면도 있고 그다음에 CAD 도면도 있고요. 그런 도면을 생산 장비의 기획, 설계, 설치, 운영 및 보존에 필요한 각종 IT, OT 그 어플리케이션들과 통합을 시켜서 현장과 도면을 일치시켜야 디지털 투입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저희의 제안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장에서 보여줬던 엔터프라이즈 시스템, IT, OT 설계 현장을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저희 쪽 그 PDI 시스템에서는 일단은 부품 쪽에 저희가 먼저 이제 정의를 해야 됩니다. 부품의 DB라든가 스펙이라든가 사용 이력이라든가 이런 쪽을 저희가 알려야 되고 그 다음에 전기 쪽에 저희는 관심이 많습니다. 저희 이 플랜 같은 경우는 독일에서 한 35년 전에 설립이 되어 있고 전기 관련된, 제어 관련되어 있는 각종 그 솔루션을 하기 때문에 전기 설계 정보를 저희가 주로 관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품 모니터링, 저희가 PLC나 DCS나 SO를 갖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쪽과의 인터페이스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아이오링크라든가 저희도 아이오링크 이런 쪽 솔루션이 있다는 건 아니고요. 쪽 솔루션이 이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RFID나 QR코드나 바코드나 여기 조그맣게 보이는 거는 DT라고 해가지고 생산 장비에 가본 파트들이 다 전부 네이밍을 다 해놨습니다. 명찰같이 다 자기 이름 박아놔서 얘는 어떤 거고 어디로 가고 어디로 이제 다음과 연결된다라고 하는 더 DT 정보들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이용해서 한번 그 시스템적인 통합을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PDI 시스템은 이러한 정보들을 서로 통합을 서로 연결해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될 수 있는 아이디어입니다. 구동 원리를 보게 되면 쉬운 점부터 보존에 이르기까지 설계 정보와 부품 데이터 정보를 동기화하고요. 그다음 장애가 발생하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부품을 교체했을 때 그것을 바로 사람의 개입 없이 시스템이 자동으로 도면을 업데이트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네 가지 섹터를 그대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일단 부품이 있었고요, 부품 이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시스템이 있고,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스마트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맨 먼저 이제 세팅할 때 장비를 설치할 때 아이오링크를 쓰는 경우에는 바로 이 플랜에서 파트 정보를 긁어와서 파트 안에서 있는 설정 값들을 즉 그 공장 그 시스템 내에서 필요한 뭐 온도 한계치라든가 아니면 최저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로 불러와서 그 아이오링크가 설치된 장비한테는 뭐 사람의 개입 없이도 바로 세팅할 수 있고요. RFID나 뭐 기타 이제 약간 좀 낮은 레벨의 어떤 정보 수준을 쓰고 있는 QR코드나 바코드나 이런 걸 쓰는 데는 약간 손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QR코드 센서, QR코드나 이런 것에 대한 그 디바이스를 읽은 다음에 거기에 뜨는 정보를 넣고 거기서 이제 사람 수동으로 좀 세팅을 좀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장비에서 갑자기 이제 약간 좀 이상이 생겼습니다.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걸 시스템으로 모니터링 시스템에 연결하고요. 물론 그 모니터링 시스템에 연결할 때는 뭐 OPC-UA나 아니면은 뭐 CCD 이런 걸 통해서 가능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을 그대로 모니터를 저희 전기 설계 정보 시스템에 띄워서 이게 어디 있는지 모니터를 통해서 바로 모니터를 띄워서 어디 부품인지 디바이스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상황이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뭐 고장이 일어났습니다. 고장이 일어나거나 발생했을 때는 역시 똑같이 웹 서버를 통해서 또는 모니터링 서버를 통해서 고장이나 이상 과정 그런 걸 저희가 확인한 다음에 부품 쪽의 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대체 부품이 무엇인지, 수명이 어떻게 되는지, 뭐 누가 이거를 쓸 수 있는지,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라든가 그런 것들을 검증해 본 다음에 그것을 교환을 시키죠. 부품을 교환하면 그 교환된 정보가 바로 그 도면에 반영이 돼가지고 그 반영된 정보가 업데이트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전기 도면을 잘 많은 분들이 이해 못하실 겁니다. 근데 왜 전기 도면을 조금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원래 오리지널 전기 도면은 회로도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리포트라고 표현하는데 보고서라고 표현하는데 리포트가 있습니다. 회로도는 알다시피 이제 어떻게 파트와 파트가 연결되어 있다, 어떻게 로지컬하게 이것들이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거라면 리포트는 어떤 게 있냐면 그 파트를 구매하고 설치하고 운영하고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는 뭐 케이블 다이어그램이라든가 뭐 이런 다양한 리포트가 뭐 40 몇 가지 리포트가 쫙 있어야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하다 보면 귀찮기도 하고 또 납품하시는 분들이 다 설계 안 주죠. 왜냐면 설계 중심의 어떤 도면을 만들다 보니까 메인터넌스나 운영 중심의 도면을 안 만들어 주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제 문제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 회로도만 고치게 되면 나머지 모든 리포트들이 자동으로 다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들을 요 아까 말씀드린 그 스마트 팩토리의 구조와 저희가 DPI 시스템과 어떻게 서로 매칭이 되는가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일단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은 이쪽 안쪽에 들어가는 그 네트워크 해킹이라든가 이쪽에 중에서 디바이스 매니지먼트 쪽 부분과 매칭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저쪽은 PLM 쪽에 저희가 매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루티나 이쪽은 이제 DCS나 PLC랑 매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설비 현장은 이제 바로 현장과 매칭이 돼가지고 요 네 가지 영역이 서로 통합이 되기 때문에 그 PDI 시스템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디지털 팩토리의 디지털 트윈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단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것을 어디다 쓸 수 있을까요, 과연? 그래서 사례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물론 이 안에도 자세한 부분이 좀 있긴 있는데 좀 큰 것만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도면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도면에서 그 정보를 이용해서 파라미터 값을 바로 자동으로 세팅한다거나 근데 그런 걸 쓰려면 파스는 주로 아이오링크를 쓰시는 게 저희가 이제 추천해 드리고요. 그렇지 않아도 뭐 바코드나 QR코드를 바코드나 딴 걸 쓰시는 경우에는 조금 이제 시간이 들어가지고 리더기가 필요하다거나 리더기에 이어서 파트에서 그 파트 DB에서 정보를 끌고 와주는 단말기가 필요하다거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고요. 주로 막 이런 것들을 바로 이거 들어오려면 전용 캐드. 여기는 캐드가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하나는 A 캐드라고 써있는 오토캐드의 약자고요. 죄송합니다. 검용 캐드를 말하는 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일렉트릭 캐드는 이제 저희 말고도 이 플랜이 가장 저희는 한 900개 한국 내에서는 900개 정도의 고객과 4,300 라이선스 이상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객들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내 저희 말고도 오코텍이니 E3니 오토데스크도 납품 같이 있고 솔리드웍스 E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정지전용 이캐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거를 이용해서 하나로 세팅할 수 있고 그다음에 도면의 어떤 부품 정보를 이용해서 이걸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QR코드나 바코드나 이런 DT 같은 경우를 이제 프린트를 한다거나 네이밍할 때 일일이 그거를 엑셀로 만들고 하다 보면 많이 에러가 생기죠. 근데 그거를 도면에서 바로 도면 DB에서 읽어가지고 일괄 출력한 다음에 그걸 다 치울 수 있고요. RFID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디지털 값을 넣어줘야 되는데 넣어주는 것도 역시 매뉴얼로 하는 게 아니라 DB에서 바로 읽어가지고 일괄적으로 그 입력 값들을 뽑아내가지고 쓸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정합성이라든가 아니면 그 속도에서 월등하게 저희 이제 시스템들이 도움이 되게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품 상태를 현재 부품이 어떻게 좀 살아있나 죽어있나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실시간 모니터링 하려면 IO 링크를 지원하는 시스템 또는 제가 사실 좀 준비를 못해 건데 미쯔비시는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쯔비시도 여기 갖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값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으면 바로 현장에서 볼 수 있게 상태를 체크할 수 있겠고요. 만약 부품에 에러가 생기면 모니터링 시스템이나 도면에서 자동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오링크를 쓰게 됩니다. 근데 RFID나 QR 같은 경우, QR코드나 바코드 같은 경우는 DT를 쓰는 경우는 수동으로 일단 그런 경우는 반드시 그게 이제 PLC를 통해 PLC나 아니면 DCS를 통해서 가야 되고요. 거기서 또 얘가 문제가 있을 때 체크하라고 하는 그런 알람 프로그램이 좀 들어가야 되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것도 큰 문제 없이 되지만 수동이라고 하는 부분이 약간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체 부품 리스트를 제시를 하는 것 역시도 전체적으로 스마트 파트는 해당사항 없겠지만 이제 저희 캐드나 그다음에 IT 일반적인 그 애플리케이션에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도면 교체를 도면에서 실시간 업데이트, 부품 교체하게 되면 도면에서 바로 업데이트하는 것들은 전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파트에 잘못된
전반적으로 일렉트리컬 CAD를 쓰시게 되면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면 DB와 같은 어떤 도면들이 보통 일렉트리컬 CAD는 정보가 그래픽이 아니라 전부 DB입니다. DB에서 불러오기 때문에 그 타 시스템에서 그 DB의 일부 또는 DB의 어떤 특정한 그 값들을 불러서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PDI 시스템을 쓰시게 되면 주요하게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팩토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리스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PDI 시스템을 이제 구성하는 요소를 보게 되면 아까 좀 조금만 깊게 들어가면 파트 DB에서는 주로 이 클래스 표준을 따로 쓰는 게 좋습니다. 이 클래스 표준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클래스는 협회의 표준이기 때문에 아직 정식 뭐 표준 많이 이 클래스 따로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각종 클래시피케이션의 정보를 통합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모터를 돌아가는 그 속도를 우리가 뭘로 할 거냐, 분단위로 할 거냐, 초단위로 할 거냐 그런 것들을 정해놓은 세팅된 것이고요. 이미 독일 내에서는 거의 다 표준화되어 있어서 이걸로 전부 다 그 자기의 파트 회사들이 자기 정보를 표현할 때 이 클래스로 되는데 물론 이거는 전체적인 어떠한 표준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회사는 어떤 부품을 표준으로 삼겠다. 우리는 뭐 PLC는 뭐 GMS로 하겠다, ABB로 하겠다, 미쓰비시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다음에 우리 정보는 어떠한 형식으로 기록을 하겠다. 우리 릴레이는 어떻게 쓰겠다라고 하는 정보의 그 표준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회사의 환경에 맞춰서 이 장비는 또 B 장비는 어떻게 파라미터를 세팅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그 테이블 값이 있어야 되고요. 부품 교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어떻게 이력을 하고 이것이 다른 뭐 CMMS라든가 다른 뭐 ERP와 어떻게 인터페이스할 거냐라든가 그 다음에 대체 부품에 대한 어떤 정의라든가 그 다음에 부품 관리 정책 같은 것들이 필요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설계 정보에서는 일단 뭐 종이나 이미지도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낮은 레벨의 정보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은 프로그램이라든가 더 많은 정보 시스템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더 에러날 확률이 높고 그 다음에 향후의 인터페이스라든가 확장성에서 많이 불리해집니다. 그 다음에 범용 CAD, 그 다음에 일렉트리컬 CAD가 되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파트에서는 뭐 말씀드렸듯이 이런 그 다음에 파트 태깅 이 부분은 어떤 거냐면 파트를 어디다가 붙일 때 또는 그걸 할 때 일일이 뭐 매뉴얼하게 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을 관리하는 하나의 그 시스템입니다. 하나의 그 조그만 앱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서 모니터링 시스템이 각종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저희가 이 플랜이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한 이 부분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관여한다기보다도 사실은 일반적인 상위인 거고 뭐 PLC나 DCS 없이 장비가 들어가지 않으니까요. 저희가 주로 컨설팅하고 저희가 제품을 납품하는 쪽은 이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공식 명칭이 이 플랜 소프트웨어 앤 서비스입니다. 소프트웨어가 한 반, 서비스가 반 정도 돼요. 서비스를 어떻게 파트 DB를 어떻게 서버를 관리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어떻게 이런 전장 설계 정보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서로 인터페이스 시킬 것이냐 하는 것도 저희가 관심사이고 저희가 봐야 될 방향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하려면 조금 기반 사항이 되어 있어야 돼요. 뭔가 회사의 어떤 정책이 조금 되어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지 그냥 이것만 갖다 놨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불행히도. 그래서 일단은 정보화 수준, 일단 파트나 설계나 모니터링이나 이런 것들을 좀 표준화해야 됩니다. 표준화 굉장히 힘드시죠.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인터페이스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뭐 당장인 한 어떤 이벤트로는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걸 자꾸 장기로 끌고 가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하나의 회사의 정책으로 가져가려면 표준화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고 저희가 역시 표준화 파트나 설계 표준화에 대한 컨설팅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의 통합에 대한 정책, 이거 저희가 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회사가 좀 더 큰 회사, IT 회사나 SI 업체들한테 좀 신경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지만 일단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이 어떻게 통합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은 되고 저희가 이제 또 그 다음에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떤 전기 요 부분의 설계에 대한 어떤 표준 사양서 관리고 뭐냐면 보통은 이제 현대자동차 그러면 직접 장비 설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수십 개 업체에다가 장비를 의뢰하죠. 의뢰할 때에 사양서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어떻게 납품받은 도면들이 맞나 안 맞나, 제대로 됐나를 확인할 거냐는 것을 자동으로 해야겠죠. 그걸 손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장비 협력사들에게서 표준화된 파트 전달 및 파트를 이걸 써라 라고 하는 거하고, 표준에 맞는 도면을 접수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이러한 시스템들이 아주 원활하게 잘 돌아갔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드리는 PDI 시스템 관련돼가지고 거의 다 시스템 원리를 설명드렸고요. 이것을 약간 응용한 사례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에다가 오토메이션 ML을 넣어가지고 PLC하고 인터페이스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PLC, 우리 전기 설계 쪽에서는 뭐 터미널, 스크류, 이런 정보들을 PLC에 주고요. PLC에서는 소프트웨어, 시그널, 로직 순서들을 또 보여줍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정보 왔다 갔다 하는 방법이 오토메이션 ML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정보들이 하드웨어 컨피그레이션이라든가 뭐 어사이먼트 리스타트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플랜 같은 경우는 이런 회사들하고 미리 본사 차원에서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플랜을 쓰게 되면 굳이 이런 PLC를 쓰게 되면 굳이 다른 부수 작업이 없이도 그 오토메이션 ML을 이용한 그 인터페이스를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OPC-UA를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OPC-UA를 추가하게 되면 PLC 인터페이스와 OPC-UA를 통해서 아까 같은 작업들,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다시 들어가고 뭐 이런 모니터링도 하고 하는 작업들을 저희가 응용할 수 있고, 저희가 이 작업들은 이미 안산에 있는 스마트 제조업 혁신센터 안에 구현해서 저희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스마트 제조 혁신센터의 안산의 시와에 가보시게 되면 저희가 납품된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게 되면 여기 7가지 시나리오에 따라서 그 장비의 상황이라든가 모니터링을 어떻게 할 것이고, 모니터링을 통해서 어떻게 도면을 불러오고 하는 것들이 쫙 잘 준비되어 있으니까 혹시 그때를 저희가 따로 모시고 가서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 레벨로 상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것은 이제 아까 그 SMIC에 납품되었던 것에 대한 좀 정보를 상세하게 표현한 거고요.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려고 했는데요. 이거보다 좀 더 얘기를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 거를 이 PDI 시스템 적용 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라든가 이 일반 범용 패드를 쓰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가 라든가 유지보수 현장에서의 그들은 어떤 고통을 느끼고 어떠한 곳에 개선점을 하고 원인이 뭔가, 이걸 다 알아보면 너무 길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슬라이드로 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 자료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가 되고요. 저희가 마지막 저희 회사 소개를 간단하게 하게 되면 독일 회사, 오래된 회사, 그 다음에 글로벌 기업들이 다 저걸 쓰고 있고 한국에서도 이런 기업들이 다 저걸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스마트 팩토리가 아주 먼 얘기거나 아니면 뭐 20년, 10년 후에 나와야 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그 일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의 발표가 여러분들 작은 힌트가 돼서 더 좋은 아이디어, 훨씬 더 훌륭한 시스템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